자리에 앉으세요. 반야심경에 보면 불구, 부정, 부증, 불감, 불구, 부정과 부중, 불감이 있어요. 또 불생, 불멸도 있죠.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이제 불생, 불멸은 다들 알겠죠?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제 생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생하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불생불멸, 불생불멸이라고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뜻이죠? 우리는 모두 다 나고 있는데 또 죽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 생멸이 없다라고 하는 근원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물이 있고 물 거품이 있어요. 물 거품은 물인가요? 물 아닌가요? 물 거품은 물인가요? 물이 아닌가요? 물 거품도 물이잖아요. 물이 변형된 모습이잖아요. 물거품이 생겼다고 물이 생기고 물거품이 없어졌다고 물이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물거품은 태어났다 없어졌다. 태어났다 없어졌다. 근데 우리는 생명의 근원인 물을 보지 않고 물거품만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는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근원은 물인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생불멸. 태어난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거품은 태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죠. 나타났다 없어지잖아. 물거품이. 그렇지만 가만 보면 나타났다 없어졌다는 건 형상이잖아. 모양. 물의 겉모습이라고.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근데 불생불멸 나타났다 없어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지. 불생불멸이라는 게. 아니, 나타났다 없어졌다 했으니까. 하지만 여기 입장에서 보면, 물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죠. 태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지. 물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나의 다른 모습인데, 물거품이 됐다 없어졌다. 이건 뭐 별 중요한 게 아니지. 근데 모양은 변형된 그 입장에서 보면 불생불멸이란 말. 우리 입장 나야 나라고 내가 약간 달라졌을 뿐이지 그걸 태어났다 없어졌다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불생불멸이란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했을 때도 어느 입장에서는 진실이고 입장에서는 거짓이고 근데 우리는 너무 모양에 우리는 치우친다. 모양만 보고 살아간다. 생명을 불생불멸, 아니 생멸로 우리는 생멸로 변화의 모양만 바라보고 근원은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본래 하나예요. 생명은. 소고 돼지고 고양이고 곤충이고 모두 다 나무고 뭐고 근원은 모든 생명은 다 하나죠. 근데 우리는 나는 사람이잖아요. 동물을 학대하잖아요. 동물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식물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본래 근원은 뿌리는 하나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야,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태어남에 집착하고 또 죽음에 집착하잖아요. 죽음을 무서워해. 죽음은 어쩌지? 또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 태어나기 위해 또 죽는 것에 너무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쓴다. 몸에 생로병사. 생멸이 조금 확장된 게 생로병사죠. 노병은
생멸하는 동안에 몸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것들도 생멸이니까 이것이 확장된 게 생로병사잖아요. 여기에 이 몸뚱아리가 생로병사하는데 너무 여기에만 치우쳐 있다. 여기에만 신경 쓰고 있다. 몸 생명이라는 것의 근원은 모두 다 똑같다. 이 몸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스치는 바람처럼 바람이 뭐 이유가 있어서 바람이 부나? 바람이 한번 불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 바람이 어디서 왔느니 이 바람이 찬바람이니 이 바람이 무슨 그 뭐 코로나를 담고 있다느니 어쩌다느니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럴 필요 없다. 근데 우리는 너무 생로병사의 삶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다 적다 이런 거에 집착을 하고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누굴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게 모양에 근원에 집착을 하면 사랑하지 못할 게 어디 있고 믿지 못할 게 어디 있고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우리의 본래 하나인데 우리는 본래 하나다 근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불생불명이래요. 불구부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더럽고 깨끗한 게 본래 어디죠. 우리가 만든 그 대범의 그런 똥이 더러운 건가? 똥을 너무 더러우니까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푸세식 화장실 가는 것도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괴롭진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푸세식 화장실 다 했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푸세식 화장실 가면 괴로워요. 괴로워. 지금은 더럽고 깨끗한 것에 너무 집착해서 더러운 거 보면 구역질 나고 막 몸에서 막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뭐 날 것 같고 알레르기 날 것 같고 막 그래요. 안 그렇고 본래 그런 게 있는 게 아닌데 지금도 저렇게 저 원주민이나 이제 티베트 이런 데 가면 움막 같은 데 있거든요. 움막 같은 데서 살잖아. 그냥 움막이 아니에요. 거기가 소똥으로 이루어진 움막. 그래서 바닥에 소똥이 가득해.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왜냐하면 그들은 소똥을 말려서 그걸 연료로도 쓰고 그거를 그 벽에다 바르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일상 생활용품이에요, 소똥이. 근데 우리는 소똥을 생활용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똥으로 보잖아요. 거기서 밥을 먹을 실제로 여러분들 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지나 이게 묻어 있어 심지어 거기에 거기 밀가루빵에 이렇게 주는 가루가 좀 묻었네. 근데 우리는 이게 습관화가 돼서 그것이 더럽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몸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참 웃기지 않아요? 그 더럽다라는 생각으로 몸에서 반응까지 막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까지 막 일어나. 그게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본래 더러운 것도 깨끗한 거. 구자는 더러울 구자예요. 더럽다. 정은 깨끗하다. 깨끗한 정자죠.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도 냄새 풀풀 날린다고 우리가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 오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구역질 납니다. 이렇게 냄새가 무엇을 드셨는지 술만 그냥 드신 게 아니야. 뭐 드셨는지 막 그리고 한 몇 달, 1년은 안 씻은 것 같고 3년은 안 씻은 것 같아. 막 오면 정말 구역질 나는데 자기들끼리는 또 재밌다고 잘 살아요. 또 보면 그 사람들끼리는 모여가지고 또 그런다고. 그거는 우리가 너무 깨끗하고 더러운 곳에 집착을 해서 깨끗한 곳에 있다 보니까 더러운 것을 못 견디는 것도 있다라고 봐요. 물론 환경이라는 게 깨끗한 데 있다가 갑자기 더러운 곳에 가면 적응이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그런 환경에 있다 보면 그 저절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만 지금은 너무 깨끗하고 더러운 사람이 갑자기 오면 그 냄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깨끗하고 더러운 곳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대단히 많다. 그런 곳에서 가지고 다니라는 거야.
또 부증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증자는 늘어날 증이고 감자는 줄어들 감자예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키가 더 크는 것도 아니고 키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몸집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몸집이 좁아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모양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의 측면에서. 본래 부증불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해탈을 할 수가 있어요. 해탈 가능하다. 해탈이라는 것이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벗어난다. 풀해 벗을 탈자잖아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형상에 묶여 있으니까 돈이 많으면 좋고 돈이 없으면 그렇고 건강하면 좋고 몸이 아프면 그렇고 이런 모두 다 불생불멸 부증불감 이런 이치를 생각지 않고 불구부정 이런 이치를 생각을 하면 그런 모양에서 벗어난다. 모양에서 재물에서 건강에서 어떤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불생불멸 부증불감 또 불구부정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초연해질 수 있죠. 초연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은 초연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집착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뭐 네가 잘했니 못했니 왜 더 먹니 왜 넌 뭘 좋아하니 뭘 싫어하니 왜 거짓말을 하니 안 하니 뭐 등등의 이런 것에서 초연할 수 있잖아요. 불생불멸 부증불감 이렇게 불구부정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은 우리 가족에게도 이렇게 편안함을 가져다주고 사회에서도 이렇게 되면 중생 구제가 자연이 돼요. 왜냐하면 더럽고 돈 없고 아프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평등하게 될 수 있다라는 자체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장애인을 위한 혜택을 많이 달라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나를 똑같이 대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어른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애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 취급하지, 제발 우리 아이 취급하지 말라. 나도 똑같이 대해달라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돈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차별하지 말고 우리도 똑같이 대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노인도 어르신들도 80대 90대 어르신들도 우리 우대 받는 거 노인 우대 받는 거 좋아하시겠지만 더 좋아하는 건 똑같이 대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생불명 부증불감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노인이든 아이든 건강하든 아프든 똑같이 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세상에 허영심, 시기, 질투, 이제 권력욕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는 지배를 하고 누군가는 뻐기고 더 좋은 걸 써서 더 잘나고 무시당하지 않고 싶고 우대받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뭐 일라이언스 그 인도의 제일 큰 부자 집안은 일라이언스 기업이거든요. 일라이언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통신이든 뭐 교통이든 차든 뭐 안 하는 게 없어. 일라이언스의 막내 아들인가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 비용이 2천억 원을 썼대. 거기에 초청 가수 비용이 180억 줬대. 가수 노래 불렀다고 주요 가수 한 명에게 180억 원을 줬대. 거기에 누가 참여했냐? 결혼하는데 그 와가지고 축하해준 하객이 마크 주커버그 거기 가지고 오 축하해요. 빌 게이츠가 와 축하해 이래 갔다라는 거잖아요. 이 일라이언스의 딸이 몇 년 전에 결혼했는데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님이 가가지고 줄 거예요 그러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2천억 원을 들어가지고 그 세계적인 결혼식을 해서 완전히 이 집은 요 사람 일라이언스 회장님의 집이 굉장한 아파트처럼 돼 있는데 집에 뭐라 하더라 헬기 그 주차장이 200대 주차장 200대인가요? 20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요. 또 뭐라 하더라 뭐 헬기장은 당연히 있고 목욕탕도 몇 개가 있다더라. 뭐 등등의 층층이 없는 게 없다. 호화 초호화 주택으로 살고 있다잖아요. 물론 뭐 이 시가총액 요 사람 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게 150조 정도 재물을 가지고 있대. 일라이언스의 시가총액은 한 340조, 400조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세계적인 부자인데 그래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뭐겠어요? 돋보이고 싶다. 나는 존중받고 싶다. 나의 권력을 너희들 느껴봐라. 보통 이제 인도 사람들은 결혼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들인다 하더라고. 그래서 2천억 얼마 안 썼네? 가진 비용의 자산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시기 질투나 허영심이나 이렇게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낼 때 그런 분별심이잖아요. 그럴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은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렇게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인도 사회에서 결혼 비용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고혈이 빨리고 자책하고 의기소침해하고 그래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결혼 비용이 점차 높아져가지고 그 부모가 허리가 휘어요. 그 아파트 해준다고 그것 때문에 안 해주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게 약간 없는 사람이 더 편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집안이 가난해요. 그래서 아파트는 못 해주고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집안이 있거든. 차라리 편해. 어정쩡한 집안이 문제예요. 우리 집이 현대차 다녀. 그런데 몇십 년 동안 모아놓은 건 별로 없어. 어디 가다 보니까 다 쓰고 투자 잘못하고 오래됐어. 남아있는 현금 다 긁어 모았던 2, 3억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현대차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결혼하면 그래도 집 한 채 해줘야 돼. 그러면 대출 받아가지고 한 2, 3억 더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해줘서 결혼을 해준다고. 그럼 나머지 그 빚은 누가 갚아? 곧 있으면 퇴직하는데. 이런 일들이 어정쩡한 집안은 오히려 결혼의 부담이 더 클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더 커지죠. 그런 것들이 가만 보면 모두 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질감에 대한 이런 근원 가치보다는 현실, 너무 보여지는 것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차별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다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투키디데스라는 역사학자예요. 굉장히 오래된 기원전 5세기 인물이에요.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서로 싸울 때 스파르타 아테네 너무 옛날 얘기하네. 스파르타와 아테네. 스파르타는 전통 강국, 아테네는 신흥 강국. 근데 이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서로 연맹을 그 주변의 국가들하고 아테네 도시 국가거든요. 다른 도시들랑 연맹을 맺어서 서로 싸우는데 이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전쟁이거든요. 스파르타랑 아테네랑 싸우는 게. 그런데 이 투키디데스는 그 전쟁에 대해 전쟁사를 막 쓴 거예요. 역사 기술 쭉 한 거죠.
BC 5세기에 기원전 5세기에 이랬다는 게 놀랍잖아요. 우리 삼국유사는 이제 이련 스님이 지은 건데 그거는 고려시대 때 지은 거거든요. 삼국유사 이전에 역사가 없어요. 우리 글로 쓴 게 전해지지 않아서 다 없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원전 5세기에 역시 그리스는 다르구나. 문자가 그때 있었네 이러면서 어쨌든 이 투키디데스가 주장하는 것은 이 둘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전통 새로 올라오는 신흥 강국 아테네 새로 막 부상하고 전통 강국을 가지고 얘들을 왜냐하면 더 이상 올라오는 것이 싫다. 나를 추월하면 안 된다.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그걸 보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레이엄 무슨 윌리엄슨가 이 사람이 이제 2012년에 그런 책을 써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공식적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미중 무역 갈등, 미국과 중국도 그래서 이런 이치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그레이엄이라는 학자가 정치학자가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세계 정치사를 쭉 보니까 16번의 강대국, 신흥강국 이런 사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12번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자기가 연구 결과에서 논문을 발표한 게 그 사람의 책이거든요. 예정된 전쟁인가? 뭐 그런 책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주장해서 전 세계에 그래 유명해졌어요. 정말 그런가? 16번의 이 전통 강국과 신흥 강국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번의 전쟁이 일어났으니 미국과 중국은 지금 그런 사이다. 미국은 전통 100년 동안 뭐 지금 놓치지 않는 강국이었고 중국은 새로 막 올라오는 그런 신흥 강국이니 이 중국을 때려잡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전쟁은 아니지만 미일도 그런 비슷한 거였잖아요. 일본 땅을 다 팔면 미국을 사고도 남는다 할 정도로 1980년대 후반은 일본이 엄청나게 잘 나갔다고. 세계 2위였어. 좀 더 하면 미국도 추월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그런데 미국이 더 이상 크는 걸 가만히 두지 않고 플라자 협의를 의해서 먼저 환율을 반절로 확 주저앉혔거든요. 강제로. 그리고 나서는 일본이 90년까지는 잘 갔고 91년부터는 폭락하기 시작해가지고 30년 동안 정말 그 30년 동안 그냥 그 자리 저성장 국가로 돼버렸잖아요. 이것도 미국이 그래서 견제한 거다. 그것만 그랬냐? 러시아도 그렇다. 서로 경쟁 관계였잖아요. 러시아도 붕괴되지 않았냐? 야, 이거 중국도 그런 게 아니냐? 미국이 중국을 때렸잖아. 공식적으로. 일본도 공식적으로 때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국이 지금 가고 있어. 뭐 여러 학자들이 지금 중국이 다들 위험하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살벌한 곳에 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성장하면 성장한다고 너는 그만 커야 돼. 너는 밟아. 막 이렇게 돼 있고 좀 어렵고 힘들게 이제 제대로 정치 못하고 이러면 잡아먹잖아 또. 그게 제국주의잖아요. 제국주의. 상대편의 국가를 상대편의 땅을 취해서 노예로 삼고 식민지로 삼았던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그냥 확 잡혀 먹었던 그런 거. 뭐 그 이후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힘이 없으면 이렇게 잡혀 먹는 식민지가 됐던 또 힘을 내서 열심히 살면 위에서 뚝 찍어 누르고 이게 이제 인간 사회랑 똑같다. 회사들도 똑같아. 기업들도 가만 보면 그러다. 기업들도 조금 큰다 이러면 뭐 하겠어요? 그럼 저가 전쟁을 막 해요. 그래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자본력이 약한 기업들은 다 우수수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지금 기업들의 순환 시대야. 기업들 너희들 잘 나가는 기업 맞네? 금리 잔뜩 올리네? 잘 나가는 나라 맞네? 중국 잘 나가네? 그 금리를 5%까지 쫙 올리니까 지금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우수수 지금 떨어지고 있고, 경쟁력이 약한 가게들도, 여러분들이 대출 많이 쓰고 갚지 못하는 그런 가게들도 우수수 떨어져서 경매에 나오는 그런 주택이나 땅들이 엄청나게 많고, 낙찰도 안 돼. 은행 돈보다 더 낮은 가격까지 유찰돼. 계속 은행 가격, 은행에 10억 빌렸는데 나중에 8억 6억까지 돼도 낙찰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5억 낙찰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5억이 마이너스 5억이잖아. 5억을 또 더 갚아줘야 돼. 내가 또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이게 보면 힘이 막 우리는 잘 될 거야 같이 따라가려고 했더니 위에서 콱 눌러가지고 다시 또 아래로 쿵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게 정말 살벌한 약육강식의 이런 사회, 국가에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가게들도 이곳에서 우수수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런 것들은, 이런 마음들은 온 세계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또 잘 나갈 때도 너무 막 이렇게 붕 떠서 있지 않고 내실을 기해가면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처럼 근원의 마음을 더 깊이 가진다면, 나이 들었다고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나이 들어서 뭐 하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돈 없다고 이 돈 없는 사람일수록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나이 든 사람일수록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내가 아플수록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런 생각을 더 크게 갖는다면 가진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고,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고, 나이 먹어서도 당당하게 젊은 사람 앞에서 내가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을 수도 있고 같이 놀러 다닐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부자인 사람들하고, 나 가난한 옷 한 벌도 제대로 예쁜 거 없지만 그래도 부자들하고 같이 골프도 치고 반드시 생각을 가져야 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없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생각밖에 못 봤을 것 같지만, 진짜 높은 사람, 또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불생불멸, 부정불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진짜 사회에 훌륭히 존경받는 사람이 참 되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